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신한지주고요. 코드번호 0550입니다. 우리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비즈니스 서머리를 좀 보자면은 지금 은행업, 신용카드업, 금융투자업, 뭐 자산운용업 등등, 뭐 여신 전문업, 저축은행업 이런 것들이 좀 그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이익이 1조 원대로 이익 창출 능력을 기록을 했다. 보면은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은행 이자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0.8% 그쳤으나 비이자 이익, 은행 이익, 비은행 이자 이익, 수수료 이익이 8.4% 정도 이렇게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자, 여기에서 은행 이자 이익이 전년도기에 비해서 0.8%에 그쳤다. 이제 순이자 마진이 3바벨 포인트 하락을 했다. 자, 21%의 대출 성장을 통해 이자 이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가 됐다. 그러니까 쉽게 좀 말씀을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순이자 마진은 떨어졌는데 대출 금액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 이익이 늘어났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출이 증가됐다. 근데 이자가 그동안 우리 금리가 저금리였잖아요. 이자가 하락해가지고 큰 수익은 못 받지만 그래도 증가했다. 대출이 늘어났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 사실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게 파월이 얘기를 하기에는 3년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기준금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질금리가 있어요. 실질금리는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다. 이자가 조금씩 변동금리에 대해서 이자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는 3년이 걸릴 거지만 실질금리는 그보다 좀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인상이 됐다. 그럼 이자 부담이 올라간다.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대출을 1억을 받았을 때 1.27% 이렇게 됐다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2%까지 이렇게 증가가 된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 가계 부담이 좀 될 수 있지만, 대출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들, 그리고 뭐 대출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은행업이라든가 그런 대출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10년물 만기 채권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면은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0.6 바벨 포인트까지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시장이 좀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시장. 자, 보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만큼 시장도 빠졌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악바리로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금리가 좀 인상이 되는데 이만큼 시장이 하락하진 않았어요. 시장이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그 채권 10년채 장기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3월 이후로 엄청나게 시장이 금리 채권 장기 채권이 하락을 했고 1.6 바벨 포인트에서 2 바벨 포인트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2바벨 포인트 2바벨 포인트다 하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 13년도부터 2020년도 2019년도 수준의 0.6 2바벨 포인트는 평균치가 2바벨 포인트에서 2.4 바벨 포인트예요. 금리가 좀 인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까지 좀 올라오면은 다시 안정세를 좀 보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승세는 좀 제한적일 거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 이 괴리율을 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채권이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시장은 하락세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들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좀 상승을 한다 그러더라도 채권 수익률 상승률이 좀 제한적일 거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일단은 금리 상승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조성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그런 우려감이 금리를 상승시킬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다. 시장이 좀 제한적이겠지만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주의 수급이 뭐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좀 이제 제가 말을 조금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드릴게요. 자, 가까운 디지털 화폐 가까운 미래, 현금 사라질 날 머지 않았다. 지금 이제 디지털 달러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달러라든가 위안이라든가 원화라든가 디지털화가 되면은 여기에 따른 은행주들의 그 수혜도 좀 캐시카우 역할을 좀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 사업이 좀 다각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은행지수. 자, 철강 금리 상승기가 되면은 경기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원자재 같은 경우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서도 금리가 상승이 되면은 직접적으로는 이자 이익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업종이 은행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금리를 상승을 금리를 인상을 시키지 않더라도 실질 금리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은행주들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일단은 지금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언젠가는 경기 회복이 나와주면은 이제 수출도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경기가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요. 금리 인상이 언젠가는 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언젠가는 되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코스피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 보면은 3월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여기 3월 이후에 이전에 여기였다고 하면은 2200포인트, 그런데 지금은 3000포인트까지 3월 이후에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자, 우리 봅시다. 신한 지주 같은 경우에는 P자리 4배 수준입니다. 3월 이전에 여기가 2200포인트 여기다 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쯤에. 자, 내려와 가지고 여기 부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절반 부분 보면은 절반에 살짝 못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자, 여기 3월 이전 3월 그리고 절반, 지금 이제 그 신한 지주의 주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로 치면은 1840포인트 정도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3월 이전에 여기였고 고점과 저점이 확인이 된 부분들이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서 지수 대비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지수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적어도 3월 이전까지는 회복이 돼야죠.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것들 중에서 회복을 하지 못했던 것들은 경기 상승이 나오면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주가가 제자리에 찾아가야 정상적인 겁니다. 언제 45,000원 부근까지, 42,500원, 45,000원 이 부근까지 언제 회복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회복되기 전에 미리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회복이 다 된 이후에는 늦으니까 어느 정도 관심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적
실적도 저렴한데 가치 대비해가지고 이 기업의 본업의 가치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상단 부분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여기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2월 2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저희가 장전에는 소장님께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히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9시 1분에 한일 청을강 현재가 229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360원, 손절가 2150원, 9시 2분에 엘컴텍 현재가 1710원, 1차 목표가 1760원, 손절가 16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한일철강 추가 상승 중 1차 목표가 돌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두 종목 추천해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보유 종목 엘컴텍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수단타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자, 오늘 엘컴텍은 마이너스 5.5%로 손절 잡았습니다. 저희 100%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손절 그 매수가랑 손절가 그런 걸 잘 지켜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것들 수익률 이렇게 쭉 정산을 해가지고 알려드리죠. 여기에서 이걸 전부 다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매수가 손절가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기 종목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